초청 토론회에서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의 의미를 확정해야 하는 바 이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향신문 정치 에디터 구혜영은 피고인이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에게 소개해왔던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윤우진에 대한 수사를 표적수사 또는 보복수사로 보았던 피고인의 판단이 현재도 유지되는지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질문에 대하여 소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식 선임 여부나 관여 정도를 한정하여 설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이야기만 들어주었을 뿐 실제로 그러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호사 소개 행위 자체를 정면으로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반적인 언어 생활에서 변호사 소개는 변호사 선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 발언은 변호사 선임 과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를 밝힌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언어 감각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거나 수사기관에 선임지를 제출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수사를 받는 사람에게 변호사인 사람을 연결하여 그로 하여금 사건 경위나 대응 방안에 관하여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 사이의 접촉 자체를 주선하는 행위도 통상 변호사 소개라고 평가됩니다. 실제로 피고인 자신도 2012년 한상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남석이 윤우진을 만나 사건 경위를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조언을 하도록 한 것을 두고 스스로 소개를 시켜줬죠라고 표현하였는 바 이는 피고인 역시 정식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그와 같은 연결 행위 자체를 소개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에서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하였으나 그 직후 제가 굳이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 전체의 흐름상 이는 단순히 정식 선임지를 제출한 변호사를 선임시킨 사실이 없다는 제한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윤우진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설명에 이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우진 서장과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알고는 지냈습니다마는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라고 하였는데 이 부분은 앞서의 변호사를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라는 발언과 결합하여 이를 듣는 일반 선거인 국민으로서는 피고인이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변호사를 연결하거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의 개입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반 선거인이 이 답변 전체를 접하였을 때 이를 단순히 피고인 주장처럼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이남석을 만나도록 연결하여 주기는 하였지만 정식 변호인 선임에까지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만 한정하여 받아들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윤우진에게 변호사 이남석을 연결하거나 소개하는 등의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 이남석을 소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한상진 기자와의 통화는 사건 발생과 가장 근접한 시점의 발언인데 피고인은 소개를 시켜줬죠. 내가 이남석이한테 문자를 넣어주라고 그랬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남석에게 지시하여 윤우진에게 연락하도록 한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사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기억을 왜곡 가능성이 낮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이어서 허위로 지어낼 유인이 없으며 진술 내용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당시 한상진의 질문은 피고인이 윤우진 또는 윤우진에게 금품을 공유한 육류 도매업자와 골프를 치는 등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묻는 등 질문의 방향이 피고인과 뇌물사건 관계자들 사이의 유착 의혹을 겨냥한 것이었지 윤대진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 자신에 대한 의혹에 관하여 질문을 받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니다. 가까운 사람이 조사받는다는데 그러면 변호사 소개해 줄 수도 있는 문제고 내가 이남석이 보고 좀 도와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박진만 변호사로 선임을 한 거다. 그리고 내가 박진만을 소개했다고 해도 그게 내가 문제 될 것도 없는 거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남석을 소개한 것은 물론 설령 실제 변호사로 선임된 박진만을 소개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스스럼 없이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한 공격적 질문 국면에서 굳이 지어낼 이유가 없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어 그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윤대진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당시 한상진은 이미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 씨 핸드폰으로 윤석열 소개로 전화를 드리는 변호사입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긴 게 확인됐다며 문자 메시지의 구체적인 문구까지 제시하며 피고인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이처럼 물증이 이미 기자의 손에 있던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경위에 관하여 실제로는 윤대진이 이남석에게 부탁한 것이고 자신은 윤대진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책임을 윤대진에게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렇게 답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이남석에게 어떠한 경위로 지시하였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며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나중에 비로소 주장하는 윤대진 보호를 위한 이름 사용이라는 변소가 적어도 이 시점에는 피고인 인식 속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합니다.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질의에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부인하였으나 2012년 한상진 기자와의 통화 녹취가 제시되자 아마 저렇게 말을 하기는 한 모양입니다라고 하여 소개 발언 자체는 시인하면서 다만 이남석이 실제로 변호사로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법성만을 다투었습니다. 즉, 이 시점까지도 소개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이 부분이 큰 논란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실제로 윤대진이 소개한 것이나 민감한 수사를 하고 있던 윤대진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만 사용하게 하였던 취지의 변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적어도 2차례에 걸쳐 윤우진에게 이남석을 연결해 준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인정하여 왔습니다. 피고인은 이남석에게 연락을 지시하기 이전인 2012년 5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윤우진을 이미 3차례 직접 만났고 여러 차례 윤우진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남석과 윤우진 사이의 접촉에 있어 단순히 제3자로서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윤우진과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관계를 이미 형성하고 있던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통화 내역에 의하면 이남석의 문자 발송에 앞서 이미 그날 오전
피고인과 윤우진 사이에 3차례 통화가 있었고 문자 발송 이후에도 윤우진이 이남석과 통화한 직후 곧이어 윤우진은 피고인과 2차례 걸쳐 통화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통화의 양상은 피고인이 이미 윤우진과 형성하고 있던 신뢰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관여가 이례적인 이름 사용 승낙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어도 그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이남석은 이 법정에서 윤대진을 먼저 만나 윤대진으로부터 형 윤우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이미 윤우진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사건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이남석의 연락에 윤우진이 응할 것인지가 주제가 되었으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이 논의되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이남석은 그 당시에 윤석열이 내가 소개했다고 문자를 넣으면 전화가 올 거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에는 피고인이 보내라고 지시를 한 것은 아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윤대진으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았는데 바로 전화를 하면 안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문자를 먼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남석이 했고 아마 그것을 같이 윤석열 피고인과 그냥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남석은 최종적으로 당시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윤석열로부터 소개한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면 문자에 피고인 윤석열의 이름을 넣었을 것이고 그런 표현이 없었다면 윤 과장이라고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기준을 스스로 제시하면서 변호사로서 현직 검사인 피고인 윤석열의 실명을 함부로 문자 메시지에 기재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남석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는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 라고 하여 피고인 윤석열의 실명과 직위가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남석이 스스로 밝힌 판단 기준에 따르면 평소라면 신중을 기하였을 이남석이 이례적으로 피고인 윤석열의 실명과 직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자를 보낸 경우는 그에 앞서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그와 같은 명시적인 말을 들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결국 실제 문자 메시지의 문은 이남석의 법정 진술, 윤대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음에도 피고인 윤석열의 이름이 사용된 상황, 피고인과 윤우진 사이의 기존 접촉 관계 및 통화 내역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관하여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남석으로 하여금 자신의 소개로 윤우진에게 연락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2012년 한상진 기자와의 통화에서 스스로 설명한 내용과도 부합합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이남석에게 윤우진을 만나볼 것을 부탁한 사람은 윤대진이고 피고인은 당시 윤대진이 민감한 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형의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하여 이남석에게 자신의 이름만을 대신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이며 2012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그러한 의미에서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병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대진이 친족인 친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 자체는 변호사법상 허용되는 일이고 설령 이남석이 윤우진을 만나게 된 최초의 권유는 윤대진의 부탁이었다 하더라도 이남석이 윤우진에게 연락하여 실제 접촉이 성사되도록 한 직접적인 매개는 피고인 윤석열의 이름과 신뢰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윤우진을 여러 차례 만나고 통화하여 윤우진이 처한 상황을 알고 있었고 이남석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윤우진에게 연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이름 사용을 묵인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 사이의 접촉을 성사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윤대진의 선행 부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관여가 변호사 소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남석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윤우진에게 연락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 이남석을 윤우진에게 소개하였다고 보니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은 피고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하여 변호사 이남석을 연결하거나 소개하는 등의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윤우진의 구속으로 그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의혹이 제기된 피고인이 수사를 앞둔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윤우진 사이의 친분 관계 등에 관한 중요한 사실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상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남석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윤우진에게 연락하도록 함으로써 이남석을 윤우진에게 소개하였는 바 피고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관련해서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2012년 한상진 기자와의 통화,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스스로 이남석을 윤우진에게 연결해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선거를 3개월가량 앞둔 2021년 12월 14일 광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이와 명백히 배치되는 부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단순히 소개 사실을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윤우진과 3차례 직접 만나 신뢰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이남석의 우려에 대한 해법으로 문자 메시지에 피고인 자신의 이름과 직위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윤우진과 통화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전해들은 사실을 착오로 잊어버릴 수 있는 성질일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주도한 구체적인 경험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종전 진술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을 하면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도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변호사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제1항은 유죄로 인정됩니다. 공소사실